루비 디렉터 김현진입니다. 감사해요. 네, 갑자기 너무 열렬히 환호를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화답을 해드려야 될지, 뭐 선물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 저는 추위를 굉장히 싫어해요. 겨울을 저희 아이들이 막 너무 엄마 너무 병적으로 추위를 싫어한다라고 할 정도로 전 겨울이 싫어요. 추운 게 싫은데 갑자기 따뜻해졌죠, 날씨가. 지난주, 이번주,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해서 봄인지를 넘어설 정도로 너무 따뜻해져서 막 날이 따뜻하니까 제 마음이 막 몽실몽실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날씨가 풀어지고 따뜻한 날씨가 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나왔어? 크게 뭐라고요? 여행.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군요. 네. 어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그제 막 날씨가 너무 따뜻하니까 그래. 좀 제주도를 갈 때가 됐나? 유채꽃이 필 때가 됐나? 다행히 아직 유채꽃은 덜 폈대요. 조금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봐야 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장 내가 내일 비행기표를 끊고 유채꽃을 보러 제주도를 갈 수 있다 하시는 분 여기서 손 들라고는 안 해볼게요. 마음속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과연 내일 혹은 이번 주말에 유채꽃을 보러 제주도를 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뭐가 걸리세요? 시간? 돈? 마음의 여유? 등등등. 그죠? 아이들?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요. 얼마 전에 제 친구죠. 제가 아는 분이 아들내미가 이탈리아 가서 피자 파스타 먹어보고 싶다고 그렇다고 비행기표를 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탈리아 피자 파스타 진짜 맛없어. 제가 좀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짜고 우리 입맛에 안 맞아. 근데 뭐 애가 먹어보고 싶다니까 가보려고 그러고 떠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나요? 뭐 꼭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유?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이 조금 안 먹어요. 자, 여러분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몇 점 만점 주실 수 있어요? 별 5개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죠? 저는 제 삶의 만족도는 제가 만들어간다라는 취지하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저도 쉽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어리진 않아요. 제가 처음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삶이 녹록지 않구나. 이 삶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내 아이들이 살아갈 삶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곳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던 때예요. 이때가. 저희 막내 아이가 돌잔치를 했을 때. 아이 셋을 내가 어떻게 키워가면 이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을까? 덩달아 내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하면 높여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요, 돈과 연관이 돼요. 결국은 아무리 삶의 만족도,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고 모든 가족이 평화로워야 되고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경제력이라는 거, 돈이라는 걸 떠나서는 쉽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애들은 셋이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인터넷 쇼핑몰을 했어요. 구매 대행 쇼핑몰이에요. 지금은 직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 직구도 많이 하고 요즘은 직구를 더욱더 편하게 어디서 해요? 11번가, 그죠? 쿠팡 이런 데서 다 해주잖아요, 직구를. 그죠? 10년 전만 해도요, 직구라는 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저는 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요, 밤낮 없이 일했고요.
깐난쟁이를 데리고도요. 새벽 2시에도 벌떡 일어나서 견적을 내고 물건을 하고 했어요. 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돈을 벌면서 몇 년 못 가겠다 예측했어요. 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만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느릴 뿐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몰려들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파이는 나눠 먹게 돼 있고 결국은 사양산업이 되겠구나라고 예상했어요. 재택근무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은 했으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재택근무는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여자들한테.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도 없어요.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요. 정신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현타가 와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은 방치되어 있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일은 쌓여 있고.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정보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무한 경쟁이 생겨요. 그리고 대기업화가 돼요. 11번가, 쿠팡, 몰테일 이런 아주 큰 업체들이 이 분야로 뛰어들면서 영세한 업자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게 돼요. 이것도 안 되겠다.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겠다. 저 또한 이 당시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고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일을 언젠가는 접어야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근 2, 3년간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사회 현상을 경험했어요.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가 지난 이후의 일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시 논하기 시작해요.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일상. 전과는 다른 일상이 시작돼요.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은 뭔가를 더 찾으려고 해요. 왜? 이 시기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감염보다 생계가 더 걱정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생계가 위협되고요. 실직의 위기, 비정규직, 수입 급감. 사람들은 또 무언가를 찾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만족스러우세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더 얹으려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알아보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뭘 해봐야 될까? 뭘 해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많이 찾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자영업이죠. 치킨집보다 많다는 커피집. 수많은 자영업들이 오픈을 합니다. 수많은 자영업들이 오픈을 하지만 수많은 자영업들이 폐업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변화가요. 보세요. 감소가 30%고 매우 감소가 67%예요. 그럼 뭐예요? 97%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전년 대비 감소율은 50% 이상이 44%나 되고요. 점점 더 자영업자들은 갈 길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자영업을 또 시작해요.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파이는 나눠 먹고 있는 거죠. 음식점이 가장 많이 폐업을 하고요. 카페, 치킨집, 그죠? 폐업률이 이렇게 높아요. 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시기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를 나라에서는 항상 계산을 해요.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자, 3년 전 2017년의 물가지수는요 97.6이었어요. 그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동안 물가는 약 2.4라는 지수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 답이 있어요. 자, 월별 물가지수를 보면 2023년 1월 달 물가지수가 110이에요. 물가는 이렇게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17년에 97.6이었고 2020년에 100이었어요. 2.4밖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 2023년도 3년 만에 10이라는 물가지수가 오를 만큼 가파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만 가장 생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난방비, 가스비, 전기세, 그죠?
사뭇 다르게 매달 관리비를 받는 게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내 월급은 어떻게 올라요? 연봉 협상이라는 걸 하죠, 직장인들은. 예. 최대치 몇 프로 올라요? 그죠? 두 자릿수가 안 되죠, 대부분. 예. 그런데 물가는 두 자릿수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봉급 생활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올해는 살 수 있어요. 내년에는 이 수준으로 살 수 없어요. 내후년에는 이 수준으로 살 수 없어요. 물가는 더 오르고 있고 내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찾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어떻게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을 때 뭔가를 더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쇼핑몰은 결국 몇 년 안에 문을 닫아야 될 텐데 나는 돈을 벌어야겠고 내 아이들은 커가고 있고 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할까? 그때 만났던 게 유산화였어요. 저에게 누군가가 유산화를 소개했고 저는 어머 저 이런 거 못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그랬어요. 저. 왜냐면 쇼핑몰도 너무 바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아이가 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7살, 막내가 돌잔치를 끝낸 직후였어요. 자, 웃음 터지신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예, 정말 미친 듯이 바빴던 시기였어요. 쇼핑몰도 바빴고요. 근데 저한테 유산화를 해보자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전 지금도 죽을지도 몰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다단계. 어머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어머 물건 파는 거 저 물건 그런 거 못 파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래요. 정보를 공유하는 일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초록창에 치는 거. 초록창에다가 검색을 했어요. 초록창에 치면 이렇게 나와요.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제반 비용을 없애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예.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요즘은 말해요. 자,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플랫폼 비즈니스. 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용하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티, 택시, 쿠팡, 마켓컬리 다 마찬가지. 자,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자,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음식을 파나요? 배달의 민족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연결해 주는 곳. 음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중개되는 곳이죠. 만나는 곳이죠.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 과정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버는 거죠. 예. 자, 음식점은, 음식을 파는 사람은 뭘 아낄 수 있어요? 배달의 민족에 가입만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글로 찾아오잖아요. 따로 광고비를 크게 지출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공유경제라고 하고요. 가장 최근에 각광받는 비즈니스라고 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동의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자, 아까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었어요. 배달의 민족에는 음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음식을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자, 그들이 만나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은 배달의 민족에서 뭘 보고 음식을 주문하세요? 리뷰를 많이 보죠. 예. 그것이 사장한테 돈을 받은 알바생이 쓴 리뷰일지라도 그럴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리뷰를 봅니다. 왜요? 그래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줄이라도 뭔가 솔직한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먹어본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정보 공유. 그래서 맛있는 레스토랑,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별 5개도 걸고 인스타에 음식점 정보도 올리고 그죠?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죠. 경험을 공유합니다. 자, 여기 아줌마들 셋이서 유모차 3대 몰고 아이들 셋 데리고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공감되는 분야에서 공감되는 사람들과 만나서 공감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볼링장 레일이 괜찮더라. 어느 볼이 괜찮더라. 어느 볼링 장갑이 가성비가 좋더라. 정보를 공유하겠죠. 자, 아줌마들 모여서 뭘 할까요? 어느 유모차가 괜찮더라. 어느 유모차 바퀴가 잘 굴러가더라. 그거 저기 가서 사면 싸더라.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험을 공유하고요. 강남역에 있는 보그헤어 미용실이에요. 예, 제가 강남역에서 한번 급하게 미용실을, 제가 다니는 미용실 아니고 오늘은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고객 소개 캠페인이래요. 고객을 소개시켜주면 소개해주신 고객님께 시술 비용의 10%를 현금으로 준대요. 되게 솔깃하지 않나요? 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가서 머리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머리를 잘해야죠. 내가 막 무턱대고 소개할 수는 없잖아. 파마를 했는데 머리를 막 다 태워 먹었는데 누굴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머리를 했는데 우연찮게 들어가서 머리를 했는데 괜찮아. 잘해. 가격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안 해요? 하겠죠. 강남역 가서 나 머리 했는데 거기 괜찮더라. 강남인데 비싸지도 않아. 원장님 머리 잘 만져. 커트 잘하더라고.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래? 나 머리 할 때 했는데 그럼 한번 가볼까? 그 친구가 가서 머리를 했어요. 그럼 그 친구가 하면 그 시술 비용의 10%를 나한테 현금으로 준다고요. 물론 내가 돈을 받고자 그 친구를 소개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는 소개하기 마련이죠. 자, 그 미용실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광고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오는 손님 머리만 잘해줬는데 이 손님이 손님을 물어다 준 거잖아요. 그죠? 나는 광고 비용이나 유통 비용을 쓰지 않고도 소비자를 만난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소비자가 판매자가 되는. 네. 점포가 없는 형태고요. 중간 유통 단계 없어 유통 비용을 줄인 직거래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좀 정신없어요. 도식화를 해드릴게요. 자, 회사는요,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유통비, 관리비, 광고비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해요. 자, 소비자가 제품을 회사에서 사서 먹었는데 너무 괜찮아. 그래서 옆집 언니한테 언니 여기 회사 제품 이거 괜찮네? 언니도 한번 이거 먹을 거면 먹어봐. 소개를 해요. 그럼 이 소비자는 또 회사랑 직거래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와 소비자를 만나게 내가 중개해 주는 거죠. 회사는 내가 소개해 준 소비자로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매출의 35%를 나에게 쉐어해 주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가 10년 전에, 12년 전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차에 트렁크에 잔뜩 물건 싣고 다니면서 아줌마들이 가서 아줌마 이거 사라고 막 그렇게 쫄르는 아줌마들만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진짜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정보 공유고 소개 사업이고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와 소비자를 만나게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 나에게 광고 비용을 나에게 주는 거죠. 내가 광고했으니까. 그죠?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저렴하게. 매출이 일어나면 회원에게 보상을 해주고요. 수익 배분으로 능동적으로 회원 확보. 자,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괜찮아. 그래서 우리 옆집 언니한테 소개해줬더니 이 언니도 사고 쓰고 괜찮대. 그럼 나 보람되죠. 되게 괜찮다. 잘한 일한 것 같아. 근데 심지어 돈도 줘. 괜찮네? 누구한테 내가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네. 지금은 스마트한 소비자의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냥 소비만 하지 않아요. 소비를 하면서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따지죠. 마트 가면 여러분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적립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근데 그 적립률이 몇 %인지 아세요? 얼마나 적립되는지 아세요? 사실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적립해 준다니까 그냥 쌓아놓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소비하는 것에 다만 몇 %라도 내가 적립할 수 있다면 챙겨가겠다는 게 지금의 소비자예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란 그럼 어떤 회사일까요?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행사하는 회사. 아까 제가 미용실 예로 들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미용실이 머리를 잘해야 된다가 제일 중요한 전제예요. 그죠? 예.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왜? 회사와 나는 이제 동업자 입장으로 갈 거거든요. 내가 회사를 소개시키고, 아까 배달의 민족을 얘기했지만 음식점이 정말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깨끗한 위생을 가진 곳이고 이래야지만 배달의 민족에서 믿고 소비자를 소개시켜 주겠죠. 자,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 그리고 공정한 보상 플랜을 따져보는 것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유사나 시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유사나라는 회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유사나를 소개합니다. 유사나는요, 마이런 앤츠 박사님, 면역학, 세포학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모토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창업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유사나의 창업자 마이런 앤츠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고통과 질병 없는 삶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92년도에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시작한 회사고요. 30년 동안 25개국에 진출해 되어 있어요. 자,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이윤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 진출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30개국, 40개국 동시 오픈, 빵 해서 매출을 확 끌어올려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30개국, 40개국 나라에 동시 오픈하려면 물량이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회사들은 그 나라에 괜찮은 제품과 OEM 계약을 맺고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물량을 확보합니다. 유사나는 30년 동안 25개국에 진출했어요. 1년에 한 나라씩. 한 나라 오픈, 한 나라 오픈. 왜요? OEM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유사나는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물건을 다 만들어서 한 나라 오픈할 수 있는 물량이 준비되면 한 나라 오픈. 그렇게 해서 제품의 퀄리티를 확보해 갑니다. 자,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본사에 있는 공장이고요. 이 공장에서 전 제품,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유사나 지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는 한글로 쓰여 있죠. 한국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 한글 라멜도 미국에서 다 만들어서 붙여서 완제품으로 수입돼서 여러분들 손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제품의 퀄리티, 가장 좋은 제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가장 좋은 원료로 직접 만들어낸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제품의 퀄리티 어떨 것 같으세요? 뛰어나죠. 최고예요. 예. 회사가요. 96년 주식 상장된 이후로 60배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재무구조가 탄탄한 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선 안정된 거래량을 만들고 있고요. 2011년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몸이 재산이잖아요. 아무 제품이나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운동선수가 먹는 제품이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도 믿을만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유사나는요. 운동선수가 만에 하나 이 제품을 먹고 도핑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보상해줄게. 무조건 보상해줄게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운동선수도 안심하고 경기 직전에 제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많은 나눔이 있는 회사예요. 26개국에서 4천만 끼의 식사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병원도 세우고 있고요. 아이들의 전 세계 결식아동을 위한 식사 지원이라든지 많은 구호 물품을 유사나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많은 기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다른 이름, 회원 직접 판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회원 직접 판매에서 주요 판매 제품이에요. 1위가 영양제예요. 무려 51%, 50%가 넘습니다. 왜 영양제를 회원 직접 판매로 주요 제품으로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갈까요?
사실 화장품은 남자고 여자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바르는, 진짜 매일 쓰는 제품인데, 그죠? 그런데 영양제가 50%를 넘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에 대한 니즈, 웰빙 시대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시대가 점점 더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건강의 니즈가 많은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영양제는요, 재구매율이 높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한 달 주기로 매달 재구매율을 높여갈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자, 회사는 매출이 중요한 곳이잖아요. 매달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주력 제품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회원 직접 판매 회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세제 회사로 출발한 회사도, 화장품으로 출발한 회사도 가장 포인트가 높은 주력 제품으로는요, 영양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영양제가 매달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는 거. 이 유산화는 뭐가 가장 큰 회사다? 그냥 영양제 회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영양제의 퀄리티와 영양제의 질에 좋은 영양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영양제 주력 회사다. 그러면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어떤 회사가 나한테 유리할 것 같으세요? 영양제를 주 분야로 하는 회사. 유산화는요, 기초 영양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 기본으로 하는 기초 영양 제품군과 항산화, 눈 건강을 위한 제품들, 혈행, 면역, 뼈, 관절, 장 건강으로 제품군을 나눠서요,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요, 진짜 좋아요. 정말 세계 최고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내가 유산화 하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뭘 내가 유산화 좋다고 그러는 게 뭐 믿을만 하겠어요. 그죠? 저는 유산화 제품 최고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좀 신뢰가 안 가시잖아요. 저 말고 정부 기관에서, 소비자 단체에서, 언론사에서 그들이 만약에 유산화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품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믿을만 하시겠어요? 자, 유산화 헬스백은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 대상에서, 헬스케어 대상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예요. 영양제들이 세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비교해 놓은 자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식 출판된 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책 시리즈가 유일합니다. 캐나다에서 나오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유산화는 손꼽히는 가장 좋은 비타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컨슈머랩, 미국에 있는 소비자 단체예요. 자, 그곳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영양제 브랜드로 유산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신력 있는 회사라고 믿을 수 있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또한 PDR CPS의 일반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PDR CPS가 뭐냐면요, 의사나 약사들이 보는 약전이에요. 그분들이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어떤 제품을 먹으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그 약을 처방할 때 참고하는 참고서적 같은 거예요. 여기에 일반 의약품으로 유산화 제품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상을 받았어요. 다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셔널 인터내셔널 어워드를 비롯해서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상, 마이로넨츠 박사님이 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메디컬 케어상, 수많은 상들을 700개 이상을 92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품력에 의해서 괜찮은 회사, 괜찮은 브랜드고, 얼마 전에는 또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로 유타주에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 직원들의 복지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회사다. 자, 그러면 유산화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유산화가 괜찮은 회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한번 해볼 만한 플랫폼 비즈니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냥 제가 좋다 그러면
다 믿으실 거예요? 좋아요. 제가 아까 미용실 예로 들었지만 미용실에서 10%를 준대. 캐시백을 해준대. 나 머리 안 해보고 사람들 소개하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가서 내 머리 한번 대봐야지. 머리를 잘하는지. 그죠? 제품을 먼저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사용할 제품들을 구매해서 나와 내 가족이 먹어보고 발라보고 머리도 감아보고 충분히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만한 제품인가, 소개할 만한 회사인가.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제품, 바르는 화장품, 바디용품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다는데 유산화가, 그죠? 그렇게 좋다며 제품이. 그러면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먼저. 자,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이런 서클로 돌아갑니다. 먼저 제품을 써봐요. 나에게 맞는 영양제, 화장품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괜찮으면 우리 언니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내 동생한테 얘기해보는 거예요. 제품 써봐, 이거 괜찮아. 제품을 전달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나한테 경제적으로 기회, 나한테 캐시백이 들어와요. 이거 돈을 벌 수도 있겠네? 이 돈 버는 기회를 또 사람들한테 전달해요. 우리 옆집 언니한테 언니 이거 너무 괜찮지? 이 제품 먹고 쓰는데 나만 쓰지 말고 소개하면 돈이 들어와. 언니도 소개해봐. 경제적 기회를 전달합니다. 자, 이 서클의 반복이에요. 써보고 전달하고 돈이 들어오는 걸 전달하고. 쉽죠잉? 자, 멤버십은요. 단돈 2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나만 싸게 먹을 수 있고요. 10%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사업자 가입하시면요. 단돈 2만 원의 회원 가입비만 내시면 10% 저렴하게도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 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내 온라인상의 가게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산화의 비즈니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좀 따져봐야 되겠죠. 네트워크 비즈니스 선택할 때 뭐 아까 따져보라고 했었죠? 공정한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아니야? 그거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일 윗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자, 제일 윗사람만 돈 버는 거라고 하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그죠? 깃발 꽂은 사람만 돈 버는 그러면 나 이거 안 하고 어디 가서 나도 깃발 꽂아야지 그럼. 그죠? 공정한가? 노력의 대가가 공평하게 나에게 보상으로 다가오는가?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하는가? 브랜차이즈, 내가 필요한 제품만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제가 알던 지인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 친구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화장품 회사예요. 근데 그때는 시작할 때 35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대요. 그 처음에 700 저는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좀 겁나서 그래서 350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근데 일주일 뒤에 만났더니 그냥 700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돈도 많다 제가 그랬어요. 700만 원씩 화장품 도대체 몇십 세트야?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전달도 하고 뭐 팔고 그래 많이 팔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회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700으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5천에서 7천만 원이래요. 그죠? 아니 5천에서 7천만 원어치 제품을 내가 다 먹고 써? 매장을 내는 식으로 몇십 세트, 몇백 세트를 한꺼번에 사고 그러면 무슨 위치가 된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사업자가 되고 수당을 받는데요. 그래서 야 그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중개는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없고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사입해서 내가 팔아야 되는 물량인 거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라 함은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공유 경제인데 그럼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 똑똑한 소비,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내가 써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나이, 연령,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그 사업은 7천만 원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건 되게 한정적인 거겠죠. 사회적 경험, 학벌, 경제적 상관 상관없이 내 의지만 있으면 내가 경험한 내 경험으로 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풀타임, 파트타임, 전업, 부업 관계없이 본인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만큼 투자해서 내가 얻어가고 싶은 만큼 얻어갈 수 있는 일인 거죠.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 팀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얘기는요. 좀 더 뒤에 보상 플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 비즈니스를 소개받은 사람, 비즈니스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열정적이진 않지만 그냥 소비자이지만 그래도 캐시백을 받고 싶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이 팀이 되어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다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 플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보상 플랜을 조금 도식화해 놓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제가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면. 자, 여기 지금 대부분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이미 알고 계신 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보상 플랜을 처음 들어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얻어가실 거는요. 몇 가지예요. 이 유산화 보상 플랜이 왜 공정한가? 이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단면만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실 분들이 계세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유튜브에 저를 치세요. 보상 플랜을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그거를 7년 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영상이. 유튜브에 김현진을 치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보상 플랜이 나옵니다. 한 7년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 제 계정으로 올리지 않고 저희 팀 계정으로 올려놨어요.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유산화 사업을 12년간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보상 플랜이. 왜? 저는 돈을 벌고자 시작했고 돈을 벌었고 사람들한테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러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울까? 어떻게 내가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쉽게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저는 가장 많이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보상 플랜, 유산화 보상 플랜이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간단해요. 타사에 가셔서 설명회를 들어보신다면 거기는 보상 플랜 설명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어쩌면 딱 특징만 설명하고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왜? 어려우니까. 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10년 동안 유산화 네트워크 업계에 있으면서 수많은 회사의 보상 플랜을 들었지만요. 매번 깨달아요. 난 유산화 참 잘 만났구나. 유산화 보상 플랜 참 공정하구나. 괜찮은 회사구나.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평생 가입비 2만 원, 회원 가입비 2만 원이면 됩니다. 브랜드 체인지를 인해서 1개 또는 3개의 가게를 온라인상의 가게를 개설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특징, 나로부터 양쪽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내 가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2개씩만 넣을 수 있어요. 1개의 가게를 오픈하는 데는요, 약 50만 원 정도, 그리고 3개의 가게를 오픈하는 데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제품 체험이 필요합니다. 유산화 전 제품 개수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미용실에 가서 아까 소개하고 10% 캐시백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서 머리 한번 대봐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예. 유산화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유산화 제품을 한 번쯤은 다 써봐야죠. 전 제품을. 예.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이면 돼요. 여러분.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130만 원? 여러분들이 화장품도 발라보시고 영양제도 먹어보시고 뭐 리셋도 해보시고 쉐이크도 드셔보시고 하면서 내가 이 제품이 건강에 얼마나 되는지 공부도 해보시고 사람들한테 전달해 볼 만한 상품인지 내가 경험해보는 비용이 100만 원, 1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700만 원어치 제품을 몇십 세트를 사서 팔아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3개의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을 체험해 봤어요. 자, 내가 제품을 체험해보고 우리 언니한테 언니 이 회사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제품이 너무 좋아. 영양제 좀 먹어봐. 우리 조카 애들 얘 아토피 있는데 제품 한번 제대로 먹여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제품을 샀어요. 얼마큼? 500포인트만큼. 그럼 우리 언니가 산 500포인트는 어떻게 올라가요? 내 2번 가게, 내 1번 가게, 내 위에 있는 스폰서한테 모두 다 똑같이 중복적으로 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 얘기했지만요. 하나의 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언니가 500포인트 삼으로써 내 가게에도 500포인트가 쌓였지만 우리 스폰서 가게에도 500포인트가 쌓였잖아요. 그럼 스폰서는, 내 스폰서라는 사람은 우리 언니한테 제품 설명을 잘해주려고 애쓰겠어요, 안 하겠어요? 윈윈하는 하나의 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우리 옆집 언니한테도 얘기했어요. 언니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 다이어트 한 다음에 이 제품으로 먹어봐. 그래서 우리 옆집 언니가 또 500포인트 구매를 했어요. 그 500포인트 마찬가지로 내 2번 가게, 1번 가게에 중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내 초등학교 동창이 사업을 해보고 싶대요. 돈을 벌고 싶대요. 나랑 같이 이거 해서 돈 벌어보자. 초등학교 동창이 500포인트를 사면 내 3번 가게, 1번 가게에 중복적으로 쌓입니다. 자, 우리 애 친구의 엄마, 동네에서 맨날 보는 그 아줌마. 같이 일해봅시다. 집에서 놀면 뭐해. 이 언니도 500포인트를 사면 내 3번 가게, 1번 가게에 중복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4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자기가 먹어보더니 너무 괜찮네. 우리 언니도 친구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친구한테 막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또 4명을 소개했어요. 그 친구가 또 자기 가족들을 막 소개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또 하나. 전 사람을 많이 몰라서요. 내가 100명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는 혼자서 막 100명을 소개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처럼 4명밖에 소개 안 하고 8명밖에 소개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4명이 또 4명을 소개하고 그 4명 중에 1명이 2명을 소개하고 그 4명 중에 1명이 1명만 소개하고 그런데 그 1명이 또 2명을 소개하고 그렇게 레버리지로 소개로 내려가서 한 팀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레 민족에서 음식점이요. 하나의 고객만을 상대하진 않잖아요. 리뷰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오고요. 소개한 사람들이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어요 올리면은 이 집 맛있대 또 주문하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 돈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진 팀들은요. 하나의 팀이 되고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매출은 우리가 어떻게 중복적으로 모든 가게에 인정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라인에서 한 주에 2000포인트의 점수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라인에서 2000포인트. 그 다음에 또 내 초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1500포인트. 또 우리 옆집 엄마가 만들어낸 팀에서 1000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니가 만들어낸 2000포인트는 내 2번 가게에, 그죠? 또 2번 가게 양쪽에 이렇게 쌓이고요. 이렇게 쌓인 점수는 중복적으로 다시 내 1번 가게에 그대로 합쳐져서 쌓이겠죠. 자, 그럼 이제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토요일 3시가 됐어요. 나한테 돈을 주는 방식은요. 매주 양쪽에 있는 내 가게 양쪽에 있는 점수를 비교해서 매칭되는 점수, 작은 쪽에 매칭이 되겠죠. 같아지는 점수, 그 점수의 20%를 돈으로 줍니다. 자, 1번 가게 보니까 이 4,000, 2,500이에요. 그러면 매칭되는 점수는 2,500이겠죠. 그럼 2,500에 20% 계산하면 미국 회사라서 $500를 줍니다. 자, 2번, 3번 가게 보니까 2,000, 2,000이니까 2,000으로 받고요. 3번 가게 보니까 1,500, 1,000이니까 1,000으로 매칭돼서 1,000에 20%, $200를 법니다. 자,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 다 내 가게니까 다 내가 받아요. 그래서 1, 2, 3번 가게 나는 한 주에 약 $1,100.
그래서 환율, 고정환율 1150원 계산하면요. 126만 5천 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띵동 하고 내 통장에 울렸어요. 125만 원이 입금됐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 주 주말이 행복하겠죠. 자,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정산하기 전에 보니까 1번 가게 보세요. 4,000포인트, 2,500포인트예요. 그런데 뭘로 돈 받았어요? 우리 매칭되는 2,500으로 돈 받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점수는 2,500이니까 0 되는 거 당연해요. 왼쪽에 있는 4,000포인트 중에서 2,500만 돈 받았잖아요. 남은 1,500포인트는 유산화의 세 번째 특징, 자녀 실적 2월입니다. 그 다음 주로 그 1,500포인트 살아서 그 다음 주로 2월 돼요. 저는요, 제가 이 사업을 사인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깐난쟁이가 돌쟁이였고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쇼핑몰을 하고 있었고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을 못 잤어요. 그렇게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나한테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건 쉬운 결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 실적 2월, 이렇게 점수가 2월 된다는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 내가 매출이 있으면 매출해서, 매칭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고 매출이 없어도 마감이라는 게 정산을 하기 위한 마감이지. 저 1,500포인트, 자, 2주 뒤에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아까워서 2주 안에 저 1,500포인트 어떻게든 매칭해서 돈 받으려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자녀 실적 2월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저녁 로컬에 오신 분들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서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재기의 위험성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모든 회사는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서 사재기를 떠올려요. 왜 그럴까요?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만약에 저 1,500포인트가 자, 다음 주에 사라집니다 얘기하면 아까워서 저는 1,500포인트 살 것 같아요. 반대쪽에 1,500포인트 사서 매칭해서 돈 받고 물건 남잖아요. 그 물건 내가 어떻게든 전달해서 팔아야지라고 야무지게 생각할 거예요. 결국 근데 그게 매주 쌓이면서 우리 집 베란다에 창고에 상자가 쌓이게 되겠죠. 유산화가 이렇게 자녀 실적을 2월 해준다라는 거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매칭해서 내가 찾아가는 부분은 찾아가고 못 찾아간 부분은 내가 찾아갈 수 있을 때 적립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산화는 자녀 실적이 2월 되기 때문에 사재기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500포인트면요. 약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매출이에요. 그냥 생각하기 좋게 그냥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포인트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100만 원의 매출이죠. 그런데 그 500포인트를 몇 명한테 쌓아주고 있어요? 우린 아까 중복적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아니고요.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100만 원 매출 내놓고 500포인트를 몇십만 명한테 그렇게 쌓아주면 회사는 남는 게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은 단계를 제한합니다. 뭐 몇 단계까지만 100% 인정해주고 몇 단계까지는 뭐 몇십 프로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제한해서 그 폭을 낮춰놨어요. 유산화는 단계를 제한하진 않습니다. 단계를 제한하진 않아요. 하나의 라인으로 된 팀은 모두가 다 같이 그 점수를 공유받습니다. 다만 가게 하나에 완전히 다 꽉꽉 채울 수 있는 점수의 한계를 두었어요. 그게 5,000포인트예요. 그래서 한 주에 5,000포인트까지만 이 가게에 쌓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가게 하나를 완전히 5,000포인트로 완성을 시키면 점수를 더 쌓아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한 사람이잖아요. 회사는 자, 그러면 가게를 하나 더 운영해보세요 라고 해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줘요. 내가 지금까지는 가게 3개를 운영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가게 4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가게 5,000 완전히 꽉 차서 돈은 5,000에 20% 1,000달러를 돈으로 받죠. 115만 원. 115만 원의 돈과 4번 가게를 부여받게 됩니다. 4번 가게는요. 내가 원하는 내 하부의 어느 위치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가게를 다시 양쪽 바이너리로
채우게 되면 그 포인트들은 내 4번 가게에도 쌓이고요. 내 4번 가게 위로 있는 내 파트너들한테도 쌓이고요. 내 2번에도 내 1번에도 내 스폰서에도 중복적으로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중복, 실적의 중복 인정이요. 내 가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이 돼요. 자, 5번 가게, 6번 가게, 7번 가게 무한대로 내 추가 가게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소득은 같이 동반돼서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는 만큼 내 소득은 무한대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6번 가게, 7번 가게, 8번, 9번, 10번, 11번 쭉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100에서 200포인트.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매달 100포인트. 가게 3개 운영하는 데는 매달 약 50만 원. 200포인트. 자, 가게 3개를 운영하는데 약 200포인트예요. 그럼 가게를 7개 운영한다라고 그러면 얼마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꼭 신규 미팅할 때 꼭 해요. 10번 하면 10번 이 질문 꼭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신규들은요. 그럼 계산하세요. 가게 3개 운영하는데 200포인트면은 가게 7개면 뭐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자, 정답은 20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유사나가 정말 괜찮은 회사라는 게 티가 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 정보 공유 이게 다 뭐죠? 내가 먹고 쓴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고 그 경험을, 정보를 나누는 이 사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먹고 쓰는 양만 구입하면 회사는 더 이상 터치 안 해. 네가 충분히 먹고 쓰고 네가 먹고 쓴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눠. 제품을 팔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수는요. 늘지 않아요. 영양제 밥 3끼 먹으면 영양제 하루 3번 먹죠. 돈 1,000만 원 번다고 하루에 밥 5끼 먹나요? 영양제 5번씩 먹어요? 그러면 200포인트 아니라 400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에 쓰는 양만큼만 네가 매달 매니아처럼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먹고 쓴다면 네가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얼만큼 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벌든 2,000만 원을 벌든 3,000만 원을 벌든 그건 네 비즈니스 능력이고 회사와 나는 그런 동업자, 계약의 관계인 거예요. 계약의 조건은 단 하나, 브랜드 체인지. 200포인트의 브랜드 체인지가 다입니다. 이 밖에도요, 보너스가 있어요. 평생 매칭 보너스, 내가 소개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이곳에서 사업적으로 잘 성장하면 그만큼 나도 그 사람 내가 책임지는 거죠. 연대 보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15%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셀라비보 화장품 라인인 셀라비보를 소개하면 소비자 회원이 셀라비보 첫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소비자의 그 구매한 금액의 25%를 보너스로 받게 되고요. 또 여행 보너스, 여행을 보내주는 보너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속이 가능해요. 예, 지금의 시대는 건물을 물려주지 않는 한 뭐 직업을 물려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유산하는 직업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플랫폼을 그대로 내 자식에게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엄마가 재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가 우리나라 상속이 참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속세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유산하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매주 나오잖아요. 매주 나오는 주급이에요. 만약에 내가 유산화 코드를 내가 우리 아이에게 상속한다면 상속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금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자, 뉴 노멀. 새로운 시대죠. 지금 시대의 비즈니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12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했던 모양으로 차에다가 잔뜩 트렁크에다가 짐 싣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제품을 떠안기는 그런 비즈니스일까요? 자, 지금의 시대 어떤 비즈니스가 현명한 비즈니스일까요?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라이프, 언택트 산업, 무인화 시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비즈니스를 맞이할 수 있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산화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산화 본사에서는요. 이북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에게
우리가 꼭 종이책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카톡을 통해서 이북을 전달해서 제품 소개 페이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비즈니스, 예, 충분히 온라인 구매나 비대면 배송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요.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다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을 교육에서부터 주문, 배송, 관리까지, 교육까지 다 가능한 비즈니스 산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니스타즈 그룹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예, 유맵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시간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제약 없이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사업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제품에서부터 사업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가능해집니다.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네. 요 얘기는 좀 해야 되죠. 제가 이 사업을 2011년도에 시작했어요. 2011년도에 시작해서 정신없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막내아이가 돌잔치 하고 나서 돌쟁이 때 이 사업 시작했다고 했어요. 만 5년 60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이 권리 수익을 보면서 정말로 그런 권리 수익이라는 게 책에서만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그럴까? 사실 본 적 없었거든요. 왜? 우리 스폰서님들도 계속 여기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저희 큰아이 6학년을 마치고 좀 나가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세계도 경험해보고 싶었고 내가 해보지 못했던 유학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정말 딱 만 60개월 일하고 61개월 차에 유럽에 있는 작은 섬나라 몰타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저희 집 옥상이었고요. 저희 막내딸이에요. 그 돌쟁이였던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유럽을 나갔어요. 아이들 셋을 그곳에서 학교를 보내고 저도 영어 공부를 하고 바닷가를 다니고 하면서 정말로 온 가족이 5 식구가 그냥 놀았어요. 그리고 매주 나오는 금요일 날 아침에 들어오는 유산화 주급으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정말일까? 이러다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냥 한국 들어가야 되나? 처음 6개월은 반신반의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넘어가자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비즈니스가 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온라인상의 가게, 온라인상의 이 건물들이 나한테 이렇게 매주 월세를 주는구나. 몰타에 있으면서도 제 파트너들과 소비자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했어요.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게 온라인이 활발하지 않던 시기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더 자유롭겠죠. 그렇게 몰타에서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보내서 저희 신랑이에요. 지금 사진엔 안 보이는데 연 날리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한량이에요. 저희 신랑의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라이딩을 하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를 영어 학원에 보내놓고 본인은 혼자서 이게 겨울이라서 연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혼자 바다에 들어가서 한 2시간, 3시간 놀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한 판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저를 데리러 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가장이라는 책임에서 경제적인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서 한껏 자유로워진 이분은 굉장히 동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굉장히 좀 다른 세계를 경험했고요. 저 또한 학교 때 하지 못했던 그런 유학생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맥,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이탈리아, 로마. 저희 이제 돌아가신 친정엄마인데 친정엄마의 여행 많이들 꿈꾸시잖아요. 예, 터키도 갔었고요. 프랑스 파리, 뭐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리스예요. 이게 저게 이제 신전이고 산토리니, 뭐 디즈니 성이에요. 사진 아니고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파리 가서 디즈니 성이고 개선문에서 저희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하면서 가족이 5 식구가 다 카운트다운을 보면서 굉장히 잊지 못할 평생 남을 순간으로 기억 남았어요.
그 모습이 그 불꽃놀이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 사춘기 또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 시점에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다 같이 손잡고 새해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기회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년 동안 10개국 31개 도시를 다녔고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들과 그 시간들은요. 결국 이 아이들의 평생에 남는 기억이더라고요.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를 유럽에서 살고 19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지 4년, 5년 차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도 한국에 오니까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중고생 아이들은요, 각자의 생활에 빠져서 5 식구가 다 같이 저녁 먹는 날이 한 달에 한 번도 쉽지 않아요. 중고생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몰타에서는 하루 삼시세끼 밥을 5명이 앉아서 밥 먹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딱 돌아오자마자 한 달에 한 번도 그 생활이 힘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를 추억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굉장히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많은 시간들을 누렸고요. 제가 오늘 급하게 넣었어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저 이제 유사나에서 만난 친구들과 파리 여행을 갔어요. 유럽을 가서 파리를 가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약 한 일주일,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바르셀로나도 가고 하면서 시간의 자유를 보내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두 다 유사나를 10년 이상 한 친구들이에요. 다 같이. 우리가 이 안에서 성장하고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돈을 벌고 이만큼 시간을 벌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된 삶.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한 시간들, 감사하게 지내온 이 과정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나에게 유사나란 뭘까? 나에게 유사나란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저는. 물론 돈도 벌었어요. 사람을 버는 일이었고요. 가족의 건강을,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제가 저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싶었고 제 아이들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시작해서 뭔가를 시작하고 싶었던 저였어요. 유사나 12년 차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무용하는 애예요. 한국 무용을 전공했고요. 유럽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초등학교 때 내내 무용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안 하다가 다시 와서 한국 오면서 뭐가 하고 싶니? 너는 뭐가 하고 싶니? 자기가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해봐도 자긴 다시 무용이 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하자. 그래서 와서 중3 1년을 정말 열심히 무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예술고등학교를 입학을 했고 다시 예술고등학교 3년을 노력을 해서 한국무용으로 손꼽히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질문해 준 적이 있었나? 우리 엄마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아빠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감히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뭐가 하고 싶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속상할까 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에게 제가 뭐가 하고 싶니?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무용시키는 부모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죠? 있으세요? 몇 학년이에요? 그럼 됐어요. 대학 1학년은 이미 지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혹시 초등학생 있으면 저는 말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제차 몇 대를 해먹었어요. 저 친구가. 돈이 많이 들어요. 예체능은. 대한민국에서 예체능은 사실 무용뿐만 아니라 뭐 음악하는 친구들, 뭐 체육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외제차 그냥 한두 대 수준이 아니에요. 몇 대를 해먹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유사나로 이 아이를 다 끝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둘째예요. 저희 둘째는요. 유럽 살다 와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한국 왔을 때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겠대요. 스페인어를 더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갔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외국어 고등학교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교인 줄 알았던 거죠.
아니죠, 사실은. 지금 고3이 됐어요. 후회하는 중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한국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한데, 막내예요. 막내는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를 꿈꾸는 미술을 하는 아이예요. 제가 첫째가 무용을 하니까 무용하는 엄마들 만나면 대부분이 부잣집이에요. 강남에 막 빌딩이 몇 개씩 있는 집도 있고 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무용하는 아이에 치여서 대부분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첫째는 무용하고 둘째는 그렇게 공부해서 외국어 고등학교 가고 셋째는 또 미술하고 어떻게 그걸 다 시켜? 그래서 그러게 어떻게 다 시켰을까요? 유산화 덕분이에요.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 매주 들어오는 주급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넘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된다는 거.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고요. 자, 행복은 마음속에 있지만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돈, 명예, 꿈, 건강, 그죠? 저는 여기에 시간과 선택이라는 단어를 더합니다. 돈을 버는 일은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 부자들 많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돈 버는 방법 중에 시간을 함께 버는 일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저는 제가 가진 게 없고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제 선택지였던 유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에게 그런 답을 줬어요.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내 아이들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런 삶을 꿈꿨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 어떤 삶을 계획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자, 이렇게 식구들이 뛰어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뛰어놀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에 선택한 여러분의 선택지의 결과입니다. 저는 저의 이렇게 살아온, 제가 유럽을 갔다 온 모습, 저희 아이들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서 대학을 가고 꿈꾸는 모습, 지금 저의 이런 모습이 11년 전에 제가 선택했던 유산화를 선택했던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꿈꾸던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꿈꾸세요? 그 5년 뒤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 유산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삶을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한 유산화가 여러분의 5년 뒤, 10년 뒤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